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법원이 학원이나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모든 업종에도 방역 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익을 위해 방역 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국민의 피로감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데요. 방역과 기본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역과 기본권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오서윤입니다. 강릉에서 재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착공식을 갖고 총 2조 7,406억 원을 투입해 강릉에서 재진을 잇는 111.7km 구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2027년 말 개통 예정인 동해 북부선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첫 대륙 철도망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의 대륙 철도망과 연계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에게 2차 방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2차 방역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다수 사업체 운영자를 비롯해 숙박업과 여행업 등 약 248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1차와 동일하게 개별 사업체당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당사자들에게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여성과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안전귀가를 위해 도입된 강원 안심이 앱은 도내 18개 시군의 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한 위치 확인과 안심귀가, 긴급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긴급 상황 발생 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이용자의 현 위치를 전송하고 보호자 및 경찰 등의 연계 대응으로 범죄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강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은 2020년 대비 18% 상승한 153명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법정 지역인재 목표 채용률인 27%를 뛰어넘는 수치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신규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면서 지역인재 발굴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강원마트에서 설맞이 선물 대전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총 143개의 기업이 참가해 333개 품목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인데요. 강원, 설, 가심비 기획전 등 다양한 특가 테마 기획전을 시행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오서윤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의 손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김기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강원도에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해요. 꼭 네. 알아야 할 것들, 꼭 챙겨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서 저희 지원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새해 강원도에도 이미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구 절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강원도 차원의 대책으로 추진되었던 육아 기본수당이 우선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돼서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2019년생 이후 아동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48개월 동안 지급이 되는데 4년이면 약 2,4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셈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대상도 농업 경영체 최소 지원 면적이 1,65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낮춰져서 연간 70만 원씩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빠졌던 주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이 부분도 그동안은 참전 유공자에게만 지원이 됐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참전 유공자와 또 주요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월 3만 원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강원 상품권에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모바일 강원 상품권의 경우 그동안 10% 우선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는 10% 캐시백 형태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사회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분야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강원도형 민간 배달 앱인 일단시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까지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내 18개 시군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슷한 취지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자매품 농어촌 민박 앱이죠. 일단 떠나도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도내 농어촌 민박업자들에게 좀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좀 확대가 되는데요.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650명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 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까지 지원을 좀 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환경과 관련된 인식도 높아지고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환경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환경과 에너지 분야 관련돼서는 어떤 게 달라져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 배달 주문 또 테이크아웃 같은 이 형태의 소비 패턴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일회용품 사용이 아주 급속하게 아주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아주 골칫거리인데요. 결국 환경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지난해까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이런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곳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을 해야 됩니다. 네. 의무화가 된다는 얘기죠.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특히 좀 많이 높아졌는데 그동안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었는데 올해는 춘천과 삼척 등 도내 곳곳에 모두 14곳이 더 신설이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소차 보급이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부분들도 많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인을 위한 문턱도 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행정 업무를 보는 부분,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수월해지긴 했지만 예. 아직까지 민원인들에게 행정기관의 문턱은 조금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새해부터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 요건이 기존 서명 충족 인원수가 강원도 사무의 경우 300명에서 200명으로 100명이 줄고요. 일선시군 사무의 경우에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5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완화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청구인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고요. 감사 청구 기간도 사무 처리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까지였었는데 3년 이내로 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방식들을 보게 되면 민원인 중심으로 행정도 많이 개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바뀌는 게 있나요? 잠시 후에 아마 자세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단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6개월 유효기간이 도입이 되면서 기존 접종 증명서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죠. 이제 10일 자정부터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유효하게 된 거죠.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를 갖고 있으면 이 시설 이용에 굉장히 큰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3차 접종을 통해서 증명서 갱신을 지금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3차 백신 접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3차 백신 접종에 따른 증명서는 기존처럼 14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예. 3차 백신을 접종하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요. 유효기간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뀌는 정책들이 우리 생활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이끌어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와 이슈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줌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의 기세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코로나 상황 그리고 2022년 이민년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박동주 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기세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대응에 힘쓰느라고 새해 시작부터 바쁘게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민년 2022년 새해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신지요? 예, 우선 반갑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 2월에 이제 그 코로나가 처음으로 좀 발생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습관이 하나 좀 생겼습니다. 매일같이 그 잠들기 전이라든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확인하는 것이 도내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예. 올해도 좀 소망이 있다면은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크게는 강원도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걸 좀 선언하고 싶고요. 작게는 도내에서 발생되는 확진자들이 도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특히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 회복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중단된 이후에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더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강원도의 코로나 현황 어떤지요 지금? 예, 오늘 그 6일 그 목요일 그 18시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한 80명이 추가로 좀 확진돼서 예. 도내 총 확진자는 12,846명입니다. 작년에 11월에 그 일상회복 추진 이후에 확진자가 좀 급증해서 12월에만 한 3,719명, 그러니까 매일같이 평균 한 120명 정도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행스럽게도 평균 한 60명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 도내 코로나19 그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잘 알다시피 그 전파력이 그 강하다고 좀 알려진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저희 도내에서는 12월 22일에 이제 처음 확진된 이후에 현재까지 10개 시군에서 그 92명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병상 확보라든지 의료 인력 확보를 하는 등 좀 의료 인력 대응 체계에 만전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예. 의료 인력 확충이라든가 특수병상, 병상 확보 문제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 해결하기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예. 어려움이 좀 가중되는 것 같은데 올해 그러면 강원도의 코로나19 대응책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예, 우선 현재 뭐 확진자가 다소 이제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저희가 도내에서는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2월에는 153병상을 좀 확정을 했고요. 네. 지난 1월 5일에 28병상을 포함해서 그다음 그 1월 말까지 저희가 한 223병상을 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특수병상 같은 경우는 28병상, 네. 그다음에 그 와상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상 환자들을 전담하는 병원은 한 62병상을 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예. 궁금해지는 게 오미크론 변이가 이 현재 백신하고 치료제가 과연 좀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도내에 오미크론이 그 12월 22일 날 좀 확진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시군에서 이제 9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코로나 확진자 중에 델타 변이가 좀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예. 다만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한 6.7% 정도를 좀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이 우리나라에도 한 1월이나 2월경에 되면 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백신이라든지 항체 치료제 효과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그 연구 결과의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차 접종을 완료를 했을 경우에는 예방 접종 효과가 한 75%. 그다음에 그 10주 정도가 이제 3차 접종을 하고 10주 정도가 지나면은 예. 그 한 45%가 좀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도 효과도 일부 좀 감소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0세 이상의 그 확진자를 보더라도 한 63%가 위중증 환자로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의 55%가 미접종, 1차 접종자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접종이 예방 접종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역 패스와 관련된 예. 얘기를 좀 해보면 역시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 올해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 여러 가지 거센 반발 끝에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뭐 도내에서도 뭐 18세 이상의 확진자는 이제 뭐 감소하고 있는 추세나 네. 저희가 12월 중에 보게 되면은 기존의 11월 달보다는 한 2배 정도 그 18세 이하에서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방학 시즌이지 않습니까? 방학 시즌에는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청소년들이 많이 다닐 텐데 저희가 그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이유가 미접종 청소년을 좀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전면 등교를 유지하고 공교육을 그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를 좀 적용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점을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그 방역 패스를 그 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3월 1일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고 4월 1일서부터 방역 패스를 좀 도입을 합니다. 예. 근데 최근에 법원에서 이제 학원이라든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적용 효력정지 인용이 돼가지고 위 방역 시설에 대해서는 그 방역 패스 적용이 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좀 도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역 패스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요. 계속해서 네. 이제 앞으로 종식되지 않는 한은 그런 고민들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고통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이랄까요? 대책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우선 뭐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피해와 고통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희들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부족하지만 지원 대책을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영 시간을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원 제한 조치까지 좀 완화해서 확대를 하고 예. 그다음에 보상금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저희가 100만 원씩 그 업체에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더해서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은 대출 금액을 그럼 차감하는 방식으로 좀 제도를 좀 신설을 해서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리 말씀 드려야 될 시점인데요. 네. 아까 국장님하고 새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제가 먼저 여쭸을 때 네. 새해 소원은 코로나 종식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올해 코로나 종식 가능할까요, 국장님? 좀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없지만 네. 저희가 이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좀 시작한 이후에 예. 좀 예상보다 빠르게 그 확진자라든지 위중증 환자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다만 일상 회복을 잠시 좀 멈추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는 기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상 확충이라든지 의료진 확보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그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은 아마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코로나에 대한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방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좋겠고요. 예. 그렇지 않더라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예. 한 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박동주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 줄었어요. 그냥 갑자기 눈에 보이게 폐업들을 많이 했지. 저희 같은 경우도 벌써 하나 했고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접었어요. 또 비어있는 가게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내가 내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를 비싸게 내고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못해요. 접어야 되는 상황인데 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지 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폐업을 결심하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타가지고 나와서 물품을 일시적으로 구매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상경기가 확 살아났다고. 반짝 올라가는 바람에 전년도보다 매출이 조금 많았다 이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니까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소상공인의 수는 1년 만에 3만 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새해도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금을 바랄 수도 없는 거고 정부가 철저한 방역으로 확진자가 덜 나오게끔 해서 시민들이 맘 놓고 시내를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저희 자영업자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2년 넘게 힘겨운 시간을 견뎌온 소상공인들이 새해에는 더 큰 희망을 갖길 소망해 봅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이전처럼 마스크 벗고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돌봄 공백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홀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면서 아이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붙어서 못 노는 게 불편해요. 마스크 쓰는 거야. 깊어진 돌봄 공백만큼이나 아이들을 보호, 교육해야 하는 돌봄 시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다 함께 돌봄의 어떤 취지에 맞게 지역 인프라를 충분하게 이제 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같이 아이들을 이제 안전하게 돌본다 이런 취지였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프라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적 인프라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있는 선생님들로 전부 다 그 공백을 해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이 이제 가중되고 힘들죠. 돌봄 공백은 아이들의 소외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돌봄 시설의 극심한 업무 부담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이 뭐예요? 코로나 사라지는 거요. 왜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친구들이랑 못 노니까 불편하잖아요.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또 겨울이니까 겨울은 실내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마스크 끼고서 거리 두기도 힘들 뿐더러 놀이방이라든가 뭐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표적으로 많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엔 답답해하다가 집에서 테레비 보는 걸 더 많이 좋아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봄 공백과 돌봄 시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해에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속에 마스크 속에 갇혀있는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밝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새해 소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도민들.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과 관심으로 희망찬 새해를 꿈꾸는 도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의 삶도 새해답게 자신만의 화두나 소망으로 채우곤 하죠.
중요한 결심도 있고 바람이나 계획도 많겠지만 코로나19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이지만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